안녕하세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20대 후반 남자입니다. 남자분이세요, 이번에. 자소서만 수백 번 고치고 구직 사이트에 지원서를 넣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힘들어하신 진짜. 전 항상 1차 서류 전형까지는 붙고 최종 면접에서 떨어지곤 했습니다.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남들보다 뚱뚱한 제 외모가 문제는 아닌지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살을 빼면 취업에 도움이 될까 싶어 열심히 다이어트하고 있지만 뜻대로 되진 않네요. 취업 스트레스와 다이어트만으로도 힘든데 절 더 힘들게 하는 건 아빠의 막말입니다. 왜 뭐라고 얘기해? 다이어트를 한다는 놈이 고기를 또 처먹어? 의지가 쓰레기네.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없지. 아이고. 너 같은 놈을 누가 좋아하냐? 아우 너무 상처겠다. 야, 100kg 넘으면 코끼리지. 그게 사람이냐? 너무 이렇게 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아빠는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어떡해. 아빠의 막말은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계속됐습니다. 저는 대화법 책도 찾아 읽어보고 아빠에게 먼저 대화를 나눠보려고 시도했지만 그럴 때마다 아빠는 그래서 어쩌라는 건데 취업도 못하는 너 같은 아들을 둔 내가 죄인이다. 기생충 왜 같은 놈. 이러시지? 취업도 못하는 너 같은 아들을 둔 내가 죄인이다. 기생충 왜 같은 놈. 이러시지? 이렇게 모든 대화는 막말과 싸움으로 끝이 났습니다. 엄마 없이 힘들게 저를 키워준 건 감사하게 엄마가 생각해요. 없으시구나. 제가 빨리 취업을 해서 경제적으로 아빠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빠가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나쁜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빠가 눈앞에서 사라지길 바라는 제가 너무 끔찍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네. 너무 네. 자존감을 떨어뜨리면 좋겠다, 아빠가. 혼돈이 올 것 같아. 괴롭겠다. 말을 통해 생각과 감정을 주고받습니다. 말을 통해 사랑한다고 전하고 용서도 하고 위로도 전달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이인 가족끼리는 말을 많이 하고 삽니다. 근데 이 상처 주는 부모의 말, 왜 부모는 상처 주는 말을 할까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이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부드럽게 얘기하면 넌 못 알아들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그래. 이게 일자리랑 다이어트 이런 성과를 추구하는 문제랑 엮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는 아들이니까 이렇게 큰 자극을 줘야지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걸 수. 어떤 충격 요법을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이유예요. 왜냐하면 부모는 아이의 어떠한 문제를 고쳐주고 싶어 해요. 어떠한 잘못된 거는 뜯어 고쳐주고 싶어 해요. 그럴 때 따끔하게 아주 강력하게 말을 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면 바꿀 거라고 생각해요. 내지는 채찍질을 하면 더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바로 부모의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부모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던 적이 있어요.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평소에도 좀 산만해요. 자 빨리 들이마 빨리 양치질 해야지 하는데 또 막 이렇게 산만하게 하다가 계단을 밟고 올라가다 이렇게 약간 넘어질 뻔하면서 와장창창하고 그 양치컵이랑 막 다 쏟아서 욕실이 엉망이 된 거예요. 이제 저는 너무 놀랬고 근데 그 표현을 제가 너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을 했더니 그때 한 6살 정도 어린 나이였는데 엄마 이럴 땐 내가 다쳤는지 먼저 물어봐줘야지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사실 너무 놀랬어요. 이제 아이가 6살이라는 나이만 돼도 내가 서운해라는 감정을 느끼고 이렇게 표현할 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갑자기 와닿는다. 났어요. 아니 저도 이렇게 아이 문제집을 이제 풀고 있고 옆에서 채점해 주는데 너무 쉬운 건데 실수로 틀린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너 바보야라는 말이 나온 거야.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모르고 순간적으로 너무 답답하니까 나온 거예요. 너무 미안해.
근데 이제 아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는 어린이잖아. 엄마가 날 기다려줬어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너무 반성이 되면서 네. 부끄럽더라고요. 네. 그래도 이 두 분은 평소의 관계가 부모가 엄마가 편안하고 자기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엄마가 잘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기본으로 엄마한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아이들이 어쩌다 그런 얘기를 들어도 소화를 해나가요. 왜냐하면 부모도 인간이니까 부모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아이들이 알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때 자기를 훨씬 사랑해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러한 사랑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과 신뢰가 견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막말과 상처가 되는 말을 많이 하면 이거는 자식 입장에서는 공격이에요. 네, 공격이에요. 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자식에게 하는 모든 말과 행동, 모든 정서의 표현은 그 시작이 사랑하는 데서 출발을 해요. 맞아.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는 0.001도 의심 안 합니다. 그거 사랑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누구도 예외 없이 불완전합니다. 이 불완전한 인간의 내면 안에는 미성숙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개인마다 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남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아주 나쁜 면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얘가 굉장히 나쁜 면이야. 이런 미성숙함을 통해서도 사랑은 표현됩니다. 그러나 굉장히 일방적인 거라고 보죠. 물론 그건 역시도 잘 되라고 시작한 거기 때문에 사랑 맞습니다. 어떻게 그걸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자식이 편안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과정을 돕지 못합니다. 되게 저한테 와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면 제가 충분한 과정을 거친 다음에 가서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님한테 말하세요. 뭐라고요? 그런데 말해도 부모님이 어떨 때는 못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인정을 안 하고. 네. 잘 되라고 내가 네. 얘기한 거야. 그래도 그냥 그 말하는 것 자체가 당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당신한테 그냥 도움이 될 겁니다. 부모님이 인정하거나 부모님을 바꿔놓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랬노라고 말해보세요. 근데 부모님이 내가 얼마나 이런 말에 상처를 받았는지 아냐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언제 그랬어? 야, 나는 너 사랑한 거밖에 기억 안 난다. 우리가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먹고 허리띠 졸라매서 너 뒷바라지 했는데 너 하나 잘 되라고 너 하나 잘 키우겠다고 우리 부부는 희생한 거밖에 생각 안 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 또한 맞습니다. 어떤 아이가 고3인데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안 해요. 근데 자기는 꼭 대학을 가겠대요. 뭐 대학을 안 가면 어떻습니까? 근데 본인은 가겠대요. 근데 부모가 이렇게 봤더니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공부를 안 해요. 그렇게 해서 수능을 치렀습니다. 못 받겠죠. 당연히. 여기서 누가 제일 속상하겠습니까? 본인. 그렇죠. 본인이 제일 속상하죠. 어쨌든 속상한 건 맞습니다. 속이 상한 건 마음이고 열심히 공부를 안 한 상황은 상황인 겁니다. 아들이라고 합시다. 이 아들은 방에 틀어박혀서 잘 나오지도 않고 밥도 뭐 안 먹는다 하고 슬퍼서. 계속 게임만 해요. 그러니까 엄마는 걱정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방 뚝뚝. 야, 나와서 밥 먹어. 아, 됐어요. 야, 네가 뭘 잘했다고 밥도 안 먹어. 야, 네가 뭘 잘했다고 밥도 안 먹어. 우리 집인 줄 알았네. 나와. 됐다고요. 나가세요. 그러지. 야, 네가 시험을 못 본 거지. 우리가 언제 학원 간다면 학원비를 안 주니 갔다 오면 딱 간식 챙겨나 밥을 안 차려주니 너 그렇게 그따위로 공부해서 대학을 가면 내가 손에 장을 찢는다. 대학이 무슨 근거리 배정이냐. 너 뭐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A 엄마예요. A 엄마. 자, B 엄마는 빨리 와주세요. 자,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지, 네가 제일 속상하지. 뭐 그런데 그래도 밥은 먹어라.
밥을 안 먹으면 또 나는 엄마니까 또 속상해. 그리고 지금 상황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네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봐. 우리 의논을 해보자. 너무 이 엄마처럼 불편해, 되고 싶어. 눈물 나. 없는 엄마. 없는 엄마. 없는 엄마. 우리 엄마가 있습니까? 없어. TV 될 수 있다. 없어요. 이 세상에 없어요. 가상에나 있는 엄마. 조금 더 A 현실적인 엄마하고 B 엄마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요? 공통점. 공통점. 네, 아들 공통점. 아들 마음. 아들이 밥을 먹었으면 좋겠어 하는 그 마음. 네, 아들을 밥은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공통점이에요. A하고 B 엄마 둘 다 자식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 아이가 시험 못 보고 학교 떨어진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거를 본인도 마음이 아픕니다. 세 번째, 걱정됩니다. 네. 밥 안 먹고. 그리고 이 아이가 이번 일을 잘 해결하고 더 좋은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A 엄마가 자기가 B 엄마처럼 말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착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삐 엄마는 없거든. 삐 엄마는 없어. 그렇게 박사님 말하는 사람. 오은영 엄마는 그렇게 말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본인이 기억하는 거는 감정. 진심으로 이 아이를 사랑했던 마음만 기억하지 본인이 어떻게 말했는지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방식이 우리한테 너무 익숙합니다. B 엄마처럼 말하는 거는 미드 대사가 이상하죠. 남사시는 거예요. 영화 대사. 남의 엄마 같아, 남의 엄마. 뭔가 정이 안 느껴지는 대사. 아이가 만약에 뛰면 너 손 내려와 와. 너 한번 대어봐. 난데? 우리 엄마들. 진보다. 엄마. 내가 그렇게 한다든가. 아니 이게 사랑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사랑도 전달을 하는 거죠. 전달을. 근데 이렇게 전달하는 언어 화법이 우리 문화에 진짜 너무 바뀌어야겠다. 익숙한 거예요. 맞아요. 바뀌어야겠어. 너무. 그렇네. 조건과 관계없이 우리 부모는 나를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내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나를 사랑해주는 그냥 너는 있는 그대로 엄마 아빠가 널 사랑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 말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런 말들이 오글거리잖아요. 좀 이 오글거리는 걸 극복하고 해야 합니다. 너를 사랑해. 애한테. 정말 고맙다. 너 건강하게 자라줘서 정말 고맙다. 네가 내 자식이라 정말 기쁘고 행복하다.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해줘야 이것이 아이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린 시절에 듣고 싶었던 말들이 듣고 싶었던 말들이 네. 맞아. 그리고 이것은 배우자에게 해줘도 좋아합니다. 그게 참 어려워요. 배우자한테도 어려워. 진짜 어려워. 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이제 온 에너지를 진짜 배꼽까지 끌어당겨가지고서 아이한테 애 쏟고 쏟으니까. 나니까 맞아요. 남편한테. 왔어 이제 이렇게 한 좀 약간 쾌하신 거. 너무 피곤해. 그래서 근데 오히려 너무 막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한다거나 막 입버릇처럼 하면은 그게 오히려 영혼이 없거나 좀 저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막 애교가 많고 남편한테도 그렇고 막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 어쩌다 한 번씩 저는 진짜로 난 여보한테 너무 고마워 라든지 난 진짜 여보 아니었으면은 결혼을 못했을 거야. 너무 고마워 이런 말 너무 사랑해 이런 말을 가끔씩 정말 하거든요. 그렇죠. 너무 좋은 말입니다. 오, 너무 훌륭합니다. 남발하지 네, 말고요. 네. 그때 한 근데 번씩. 남편은 못 들은 척을 아니 왜냐면 한국 정서상 그죠? 약간 그게 오그라들죠. 오글거려. 근데 저는 네. 그 표정 약간 입꼬리 실룩거리면서 못 들은 척 한다거나 막 왜 이래? 뭐 이러면 그 말이 좀 나도 사랑해 이런 말로 들려요. 왜 이래? 사랑해. 이제 오래 사니까 자, 그런데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너무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요. 어른은 어쩌면 오래 지내다 보면 이 사람의 특성을 알죠. 아, 이 표현이 좋다는 표현이구나. 이걸 미루어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짐작할 수 있지만 아이는 나 이거 오늘 그려왔는데 그러면 이거 네가 이렇게 끝까지 그린 거야? 이거 시간 많이 걸렸겠다. 근데 너 되게 많이 노력했네. 와, 멋져. 이렇게 해줘야 아이가 이렇게 되는 거고 아이가 뭔가 실패를 했을 때도 열심히 해도 결과가 안 좋을 때도 있어. 그러나 네가 열심히 한 것은 네가 잘한 거야. 옳은 거야. 그걸로 충분해. 이랬을 때
내가 굉장히 생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자긍심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마음이 쫙 생기는데 이걸 뭘로 합니까? 말로 해야지. 그래서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걸로 진짜 네. 신혼 초엔 전 진짜 많이 싸웠어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표현을. 언니는 오히려 못하고. 저 되게 무뚝뚝하니까. 잘할 것 같아. 음. 그래서 여기까지 있는데 입 밖으로 내는 게 너무 창피하고 뭔가 부끄럽고 그래서 제이슨 씨가 한동안은 저한테 말로 못 하겠으면 돈이라도 내,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표현을 하라고. 그래야 나 상대방 뭘 선물이라도 왜냐면 너가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모른다. 그래서 근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선생님 만약에 A 엄마 밑에 자랐어요. 네. 그럼 제가 B 엄마가 될 수 있나요? 전 그게 가장 궁금해요. 될 수 있습니다. 네. 전 그게 가장 궁금해요. 될 수 있습니다. 노력하는 인간은 특히 정서의 발달과 사회성의 발달은 언제나 후천적으로 발달합니다. 그래서 평생 죽을 때까지 발달할 수 있습니다. 다행이다. 어떤 40대 남자분이 있어요. 근데 이 40대 남자분은 상당히 경제적으로는 여유로운 집에서 컸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굉장히 차갑고 냉정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따뜻함이라든가 정서적인 어떤 상호작용을 받아본 경험이 많지 않다고 했어요. 나는 절대로 그런 여자랑 결혼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아내는 굉장히 상냥한 사람이긴 하지만 어머니와 유사하게 굉장히 통제적이고 언제나 몇 시에 들어올까? 왜 늦었어? 이러면서 이제 관계가 나빠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갈등이 심해졌는데 이제 이 아내가 그럴 때마다 좀 공격적인 이제 행동들을 하는 거죠. 물건을 던진다든가 남편을 때린다든가. 그래서 남편이 이제 맞기 시작한 거예요, 아내로부터. 그래서 어머니한테 나를 때리는 배우자와는 같이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어머니가 너가 맞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겠지. 아들이 괜히 맞아. 때리겠니. 맞기 싫으면 너도 때려. 맞기 싫으면 너도 때려. 네. 어떡해. 이 얘기를 듣고 본인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대요. 엄마가. 나는 사람을 때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때릴 수 없는 거라고. 그러나 나를 때리는 배우자는 나는 살 수가 없는 거라고. 그래서 저는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하고 일어서는데 어머니가 뒤에서 네 이혼한 거 알면 내가 창피해서 어떻게 사는 거야. 어머니의 인생을 걱정하는. 네. 그래서 이분은 결국 이혼을 하셨어요. 이혼을 하셨는데 너무 두렵대요. 혹시라도 다시 결혼을 하게 될 때 자칫 잘못하면 똑같은 배우자를 또 만나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굉장히 치열하게 노력한다고 하면서 상담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두려워도 하지만 사실은 그 두려움을 딛고 내가 나를 잘 알아서 내가 이 오류의 반복을 줄여나가겠다. 이런 것들이 인간의 성장이라고도 볼 수 있고 나의 내면의 불안을 감당해내가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성숙의 과정을 통해 나의 내면에 있는 불안을 잘 다루어 나가는 겁니다. 사연을 잠깐 얘기를 하고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이분은 아직 결혼을 안 하셨고 싱글이시고 30대 후반의 여성분이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액티브하시고 활동적이고 다른 사람한테 봉사도 많이 하시고 기부도 많이 하시고 이런 분이세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눈물이 우울해지더래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유를 모르겠더래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어쨌든 저랑 개인적인 좀 인연이 있어서 저한테 이제 SOS를 치신 거죠. 이게 본인이 굉장히 지금 현재 힘이 든다. 그래서 제가 만났어요. 만나서 상담을 좀 시작하게 됐어요. 어린 시절에 좀 부모하고 어땠는지 좀 여쭤봤어요. 본인은 6남매의 막내로 태어났대요. 그래서 언니 오빠가 많아서 정말 외롭지 않았대요. 어머니는 자기가 지금 생각해봐도 그분이 보기에도 좋은 분이시래요. 그래서 본인은 어머니한테 매를 맞은 적도 없고 심한 말을 들은 적도 없고 그런데 그 질문을 받고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단둘이의 기억이 거의 없더래요. 기억이 거의 없더래요. 본인은 언제나 얘들아의 묶음에 살았대요. 언제나 얘들아 일어나, 얘들아 밥 먹어,
얘들아 학교 가야지 이거지. 윤지야 너는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시아야 너는 오늘 점심 뭐 먹었어? 저녁은 뭐 해줄까? 이런 경험이 기억이 잘 안 난대요. 근데 그분은 아버지가 원양어선을 타셨대요. 아버님은 풀기가 쉽지 않았겠네. 네, 근데 아버지는 1년에 한 10달 정도는 바다에 나가 계시고 이제 고국으로 귀국을 하시면 한 몇 주 있다가 이제 다시 나가시고 그러셨대요. 이제 1년에 뭐 간만에 오신 아버지가 뭐 막내딸한테 뭘 무슨 화를 냈겠습니까? 그럼. 예뻐했겠죠. 그럼. 그래서 아버지가 싫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자기 친구 여자아이 A하고 B가 얘기하는 걸 듣고 자기는 깜짝 놀랐대요. 왜요? A하고 B가 무슨 말을 하냐면 야 어제 우리 아빠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 그랬더니 B가 야 니네 아빠야 왜 그렇게 너한테 그렇게 말하니? 이 얘기를 하고 있더래요. 자기는 듣고 깜짝 놀란 게 아버지하고도 이런 대화를 하는구나. 본인은 아버지가 싫지 않았지만 아버지랑 그런 시간을 가져본 기억이 없고 대화를 나눈다든가 뭐 아버지랑 같이 시간을 보낸 평범한. 기억이 없었다는 거죠. 어느 날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저쪽 끝에서 덩치가 큰 남자가 걸어오고 있더래요. 이렇게 봤더니 아버지더래요.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딱 본 순간 땅바닥에 발이 딱 얼어붙었대요. 왜요? 딱 얼어붙었대요. 왜요? 왜?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반가워야 되지 않나? 아버지가 그 순간 아빠 이러고 달려가야 될지 아버지 다녀오셨습니까 해야 될지 결정을 못 하겠어요. 그렇네. 아버지가 싫지는 않았지만 이분과 아버지 사이에 실질적인 어떤 상호작용이나 이 아빠랑 우와. 보냈던 시간이 없으니 아빠를 보고 당황을 하는 거죠. 긴장을 하고 어떻게 말해야 될까. 저쪽에서 걸어오던 덩치가 큰 아버지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래요. 저 멀리서 보이는데 걸음을 딱 멈추더니 땅에서 뭘 떨어진 걸 줍더래요. 이렇게. 그래서 이 딸이 뭐를 하지? 그러면서 한참을 봤대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허리를 세우더니 걸어오시더래요. 어느 순간 자기 발 앞에 딱 아버지가 멈춰 선 거지. 그래서 아버지를 이렇게 딱 봤는데 아버지의 손에 들꽃다발이 들려있더래요. 들꽃다발이 들려있더래요. 들꽃다발이 들려있더래요. 꽃다발 모으신 이- 거였어? 이 딸을 보고 아버지가 길에 있는 들꽃을 꺾은 거예요. 이렇게 한 게 들꽃을 꺾어서 꽃다발을 엉성하게 묶어서 이 딸한테 윤지야 그러면서 꽃다발을 탁 아빠가 안기더래요. 자기는 그 순간 그 전까지 아버지 다녔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마음은 어디론가 없어지고 그냥 눈물이 막 나더래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확 안겼대요. 그러면서 보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막 울었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자기를 안아주는데 그 덩치가 큰 아버지와 자기 사이에 들꽃 다발이 이렇게 끼어 있는데 여기서 나는 들꽃의 향기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퍼지더래요. 너무 좋았대요. 그리고 그 향기를 잊을 수가 없대요. 한 5분 남짓의 시간이었대요. 박사님이 그걸 물어보시는데 자기가 집에 가서 그 생각이 나더래요. 자기가 너무너무 우울할 때는 언제나 그 들꽃의 향기가 기억났대요. 그 들꽃의 향기를 딱 떠올리면 그때 너무 좋았는데 그때 난 너무 행복했는데 그때 나는 마음이 너무 따뜻했는데 그런 날이 다시 오겠지? 마음을 추스리면 그 죽고 싶었던 생각에서 쓱 발을 빼고 있는 자기를 다시 발견할 수 있었대요. 그래서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울었어요. 같이 손을 잡고. 이런 들꽃다발 같은 부모가 돼준다면 평생에 단 5분의 기억이지만 이 5분의 기억이 이분한테는 굉장히 삶을 지탱해 나가는 큰 힘이 된 겁니다. 우리는 자식들한테 그런 부모여야 할 것 같습니다. 힘들 때 네. 저도 아빠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보름달 보는데 그게
그랬군요. 네. 그래서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 그렇게 웃어주시는 게 그 당시 계실 땐 표현을 한 번도 못했는데 그 달을 보면서 그렇게 아빠 얼굴이 생각나면서 그 아빠 미소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아빠만 있으면 지금 너무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이겨낼 텐데 근데 안 계시니까 지금 내 얘기를 듣는데 그 보름달 봤던 그림이 생각나면서 우리 아빠도 저한테 굉장히 좋은 분이었구나 이렇게. 나도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생각나네. 우리 현희 씨 아버님의 그 사랑과 현희 씨가 아버님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비록 옆에 안 계셔도 현희 씨 마음 안에 꽉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걸 기반으로 현희 씨의 아픔과 어려움을 잘 또 이겨나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될 겁니다. 네, 우리 부모는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한테 있어서. 우리는 부모와 이런 기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삶이 참 힘들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 힘들고 이 스트레스, 이 고통이 끝나는 날이 과연 올까? 이러한 삶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좌절을 못 막습니다. 이걸 골라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서 훅 옵니다. 다만 이것을 겪고 나갈 때 내가 끝도 모르는 나락으로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최소한 나를 지키는 힘은 돼야 합니다. 이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이건 바로 부모와의 관계에서 굉장히 따뜻함을 느꼈던 그 기억들, 부모와 굉장히 행복했던 그 순간들, 이런 걸 통해 우리는 나의 삶을, 나의 좌절을, 나의 고통을 겪어갈 수 있습니다. 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마지막에 그래, 이 단편의 기억, 이 기억을 아이들이 갖고 가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저의 이제 환경을 생각해 보면 저한테 이제 오빠가 있어요. 3살 위에 오빠가 맞아. 있어요. 특별한 이야기인데 저한테는 어쨌든 오빠가 이제 저보다는 제가 항상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지냈어요. 사회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부족하고 좀 장애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 압박이 늘 심했던 것 같아요. 나보다 오빠고 네가 동생이지만 오빠지. 뭐 오빠를 좀 챙겨야 된다 그런 말은 사실 그렇게 기억나게 많이 들은 것 같지는 않은데 상황상 정황상 제가 그거를 많이 이렇게 주워 먹은 것 같아요. 그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집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맞아, 내가 이걸 해내야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조금 너무 말 잘 듣는 아이가 된 건 아닌가. 그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은 갈등 없이 해결하는 것이 저한테는 가장 최선이었고 저는 항상 모든 게 괜찮은 아이. 저 아무거나 괜찮아요. 저는 음식이 잘못 나와도 예를 들어서 현희 언니랑 같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제 건 잘 나왔는데 언니께 잘못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아줌마 여기 잘못 나왔어요 했으면 예전에 저는 왜 뭔데? 왜 내 거랑 바꿔줘. 내 거 그냥 차라리 그 약간 해서 좀 그런 약간 갈등은 팽팽해지는 그 분위기가 너무 불편한 그렇죠. 거예요, 제가. 네. 그냥 먹거나 네, 그냥 먹거나. 나오는데. 네네. 두 분이 매우 시작점은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매우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약간 경로가 조금 다르게 가는데 우리 우종 씨는 대인관계에 갈등이 생기는 걸 힘들어한다면 우리 윤지 씨는 부정적 감정에 억압과 억제가 많아요. 그걸 굉장히 많이 참는 거죠. 네, 물론 두 분이 다 굉장히 좋은 장점들을 가졌어요. 두 분이 다 마음을 감당하고 참아내고 견뎌내는 능력이 다 큰 사람들이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아주 많고 그리고 이타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내가 왜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됐을까에 대한 이해는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면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어떤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특성으로 좀
이렇게 구성이 되었을까? 근데 선생님 저는 그게 저희 오빠 때문이라고 오빠 이제 지금 덕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나까지 무언가에게 걱정거리나 고민거리가 되고 싶지 않았고 우리 집에서 그런데 아이를 키우는데요 선생님 얘한테는 저 첫째 아이 라니가 7살인데 그 아이가 한테는 그런 환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그때 저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바라봐주고 사랑 넘치게 해주고 있는데 이 아이가 저와 같은 그런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그것 때문만은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 기질이 제 기질이 원체 감성적이고 태어나기를 근데 제가 살아오기를 한편으로는 덕분이라고 했지만 때문이라고 생각한 적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어렸을 때. 근데 제가 제 아이를 보면서 그거 아닌가 봐. 내가 조금 너무 오바해서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좀 내가 좀 멋대로 했으면 막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 딸이 그렇게 좀 컸으면 좋겠는데 엄마가 일단 그렇지 아니하거니와 엄마의 상황도 또 사람들도 많이 알아보고 좀 약간 예의를 갖춰야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아이의 기질도 많이 저랑 닮은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더 밀착으로 너의 마음이 어때? 맨 처음 첫 질문이 너 마음인데 그렇게 해서 7년을 이렇게 따라왔다고 생각해요. 아이가 커가는 과정을 제가 이제 따라갔는데 주위에서 슬슬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세상 그런 거 아닌 거 알잖아. 애를 그렇게 마음 타령만 해가지고서 어떻게 그렇게 이제는 그 고민이 이렇게 와서 이 아이에게 너무 상처받기 쉬운 그런 조건을 내가 알면서 그대로 두는 건 아닌가. 혹시 이거를 내가 좀 더 강하게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게 제가 진짜 제일 근본적으로 하는 고민이에요. 근데 윤지 씨는 강하게 키운다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좀 자기 의견을 폐가 안 되는 선에서 확실하게 자기 마음을 말할 수 있고 자기 의견을. 사람은 네이처, 타고난 거와 널처, 양육되어지는 거의 합입니다. 그래서 기질도 좀 제가 봤을 때는 순하고 잘 받아들이고 잘 참고 easy temperamen트였던 것 같아요. 잘 적응하고 그냥 여기 있어 그럼 이렇게 잘 있고 왜요? 왜 여기 있으라고 그래? 이런 기질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잘 있고 뭐 너 이거 좀 기다려 먹지 마 그러면 이렇게 좀 가만히 있고 먹고 싶은데 언제 먹어요? 먹고 싶은데 조금 있으면 돼요. 뭐 이러지 않는 성향이 두 분이 다 그런 기질이고 그렇지만 이런 기질도 결국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양육되어지면서 그것이 합쳐져서 성격으로 굳어집니다. 성격이 구성됩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나 상황이나 특징이 꼭 모두 100% 부모의 영향만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린 윤지로 돌아가 봅시다. 어린 윤지는 타고나게 기질도 굉장히 순한 기질이고 잘 참아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보니 오빠가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게 서열로 봤을 때 동생이 어려움이 있는 거하고 자기보다 손윗사람이 어려움이 있는 게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흐름에 의해서 윗사람이 조금 더 돌보고 배려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그러면 내가 누나가 돼서 남동생이 어려울 때 조금 참아주는 거와 오빠든 언니가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동생으로서 그걸 좀 견뎌야 되는 상황은 어떤 누구라도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린 윤지는 야무지고 똑부러지고 손 안 가고 자기 할 일을 탁탁탁탁 알아서 해서 그야말로 주변 사람이 진짜 손 안 가는 딸이다. 이런 말 들었을 거예요. 야무지고. 그런데 그런 윤지도 어렸던 겁니다. 어린 윤지는 그래도 어른의 관심과 도움과 보호가 필요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엄마 아빠가 놀고 밖에 나가서 딴짓하느라고 나한테 눈을 안 마주치는 게 아니라 보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도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오빠를 돌봐야 되고. 그러면 어린 윤지는 내가 좀 섭섭은 하나 나라도 우리 엄마 아빠 어깨에 짐을 얹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야무지게 본인의 할 일을 알아서 착착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때 힘들었던 겁니다. 힘들었던 겁니다. 부모로부터 힘들 때 위로를 받고 또 어려울 때 보호를 받고 또 외로울 땐 옆에 있어주고 사랑이 필요할 땐 사랑한다고 해주는 이런 기본적인 의존적 욕구를 잘 채우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부모한테 미안한 거죠. 그러면 참고 견딘 건 사실이나 어린 윤지한테는 또 역시 그것으로 인한 결핍이 있는 겁니다. 이 결핍이 계속 누군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한테 의지하고 의존해서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남아있는 거죠. 그것이 어떨 때는 배우자일 때도 있고 어떨 땐 심지어 자식일 때도 있습니다. 평생에 걸쳐서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데 겉으로는 너무나 독립적이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언제나 부모를 떠나지 못하고 나이가 많이 들어도 부모가 여전히 나를 어린 시절의 아기처럼 나한테 조금 눈을 대주고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면서 과도하게 부모를 돌본다든가 내지는 형제들의 자식을 막 과도하게 막 유학을 보내고 막 결혼을 다 본인이 시키고 뭐 이런 식의 집안의 대소사를 본인이 다 처리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마음 안에서는 수도 인디펜던스라고 하는 굉장히 허구의 독립을 갖고 있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의 결핍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냥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이런 면이 있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면 때문에 자식을 키우면서 지나치게 아이한테 의젓하기를 요구하기도 해요. 굉장히 돌보면서도 너 이제 이런 거 할 나이가 됐어. 너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것 좀 네가 알아서 해야지라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지나치게 아이를 너무 어린아이처럼 다 돌본다든가 케어하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역시도 그날의 그 결정이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이 그분들한테는 최선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원망하자는 게 아니라 나한테 그런 면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커오면서 이런 면이 내 인생에 좀 영향을 주긴 줬구나라는 거를 잘 알아차려 보자는 거죠. 네. 그래서 어쩌면 윤지 씨가 내 아이만큼은 싫을 땐 싫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네, 뭐 기분이 나쁠 땐 저 기분 나쁘거든요. 이렇게 표현하기를 바라고 네, 그게 이제 우리 윤지 씨가 어릴 때 커오면서 가장 본인한테는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제가 가장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거. 네. 근데 이제 선생님 말씀 중에 막 머리로는 이해가 되니까 그 상황이.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것을 더 삼키는 그런 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어졌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가까운 사람끼리는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윤지 씨가 딸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 가장 건강한 방법입니다. 아이의 마음을 잘 물어본다고 해서 그 아이가 절대 나약한 아이로 크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언제나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마음을 물어보지 않고 그저 아이한테 따끔하게 강하게 말해주면 이 아이의 마음이 강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주 의미 있는 중요한 관계인 사람들과 마음을 나눌 때 마음을 소통하고 그걸 통해 이해하고 위로하고 공감을 받을 때 마음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성장합니다. 이것이 평생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는 거니까 네, 우리 윤지 씨가 네, 남편과 아이와 마음을 많이 나누고 인생의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랑 친구도 되고 길게 죄송해요. 좋아하고 친구 친하게 지내요. 네. 만나요. 가끔 밥 사달라고 하고 막 그래요, 좀 해요, 맞아요. 언니한테. 네. 제가 또 밥 잘 사주는 언니입니다. 전화 좀 네. 해주세요, 연희 씨. 저는 오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어린 윤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아. 네. 윤지야. 윤지야. 그렇게 야무지고 자기 할 일을 다 알아서 하는 너 정말 고맙고 대견했어. 근데 그 과정을 해내는 너는 그 어린 나이에는 힘들었던 거야. 힘들어해도 돼. 힘들다고 말해도 돼. 어떨 땐 칭얼대도 돼. 원하는 게 있으면 요구해도 돼. 기분 나쁘면 나쁘다고 말해도 돼. 도와달라고 해도 돼. 너무 힘들어 못할 때는 나 자빠져도 돼. 이제는 그렇게 해도 돼. 그리고 그런 너의 모습을 볼 때 네 딸은 엄마의 그런 편안한 모습을 보면서 또 마음을 배울 거야. 너무 야무지고 자기 할 일 잘 알아서 손 하나 안 갔던 어린 윤지야. 고마웠다. 잘 커줘서 고맙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뭐 갑자기. 또 눈물이 나네. 우리 조우정 씨도 예, 이런 인간적인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뭐가 고민이냐면 네. 제가 성격상의 고민이기도 한데 제 아이의 부탁, 요구를 거절을 하나도 못해요. 그래서 뭐 아이가 저희 딸이 지금 이제 5살 43개월 됐는데 저는 이제 약간 체육이나 오락 담당을 많이 하기 때문에 몸으로 움직이는 걸 하는데 네. 주로 해달라는 게 안아달라. 네. 근데 이제 아이가 5살쯤 되면 몸무게가 거의 20kg에 그럼요. 육박해서 그럼요. 그거 안고 네. 있으면 그 하중이 굉장히 느껴지더라고요. 그럼요. 예전과는 달리. 네. 그래서 제가 늘 애를 안고 있다 보니까 어느 날 허리가 갑자기 삐끗했는데 전신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전신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네. 병원에 갔더니 이거 이렇게 두면 목이랑 허리랑 디스크로 가기 바로 직전이다. 이럴 정도인데 근데 또 딸이 아빠 안아줘요 하면 거절을 전 못해요. 딸 봐보고 싶은 10번이면 10번 다 안아줘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네. 알면서도. 알면서도.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제 성격하고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세요? 그냥 어떤 사람들이 부탁을 하는 걸 거절을 못해요. 그래서 뭐 부탁이 오면 심지어 제가 들어줄 수 없는 부탁까지도 정작 제 몸은 다 상하는데 남들 뭐 이거 어떻게 도와줄까, 가족들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것만 생각하고 나중에 이제 이런 생각까지 심지어 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렇지만 아 나는 이렇게 하다가는 일찍 죽겠구나. 일찍 죽겠구나. 어떡해. 어떡해.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 일단 너무 그러면 안쓰럽다. 제가 지금 먹고 있는 약이라도 드려요. 이 정도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약도 먹어요. 네. 약도 먹고 운동도 매일 하고 왜냐하면 딸을 안아줘야 되니까. 근데 이게 제가 결혼을 늦게 했어요. 제가 결혼을 42살에 해가지고 늦은 나이에서 더욱더 체력적인 부담이 커요.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내가 나중에 더 나이가 들어서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내가 달리기를 할 수 있을까? 막 그런 거 막 생각하면 막 진짜 눈물 나려고 그러고. 아직 오지도 않은. 제가 또 걱정이 너무 많아요. 오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들. 여기 오실 때도 얼마나 걱정 많으셨을까? 오늘 재밌게 해야 될 텐데 뭐 분량도 챙겨야 되고. 그래서 제가 우종 씨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네. 할 말이 여기까지 있습니다. 정말로요? 진짜요? 다행이에요. 진짜 궁금한 것도 많고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요. 네. 일단 궁금한 게 좀 있어요. 네네. 우종 씨는 평소에 네. 본인 주장을 좀 잘 하세요? 제 주장을 정말 못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있어도 뭐 메뉴를 정하거나 하고 싶은 놀이가 있어도 당신은 편한 대로 해. 진짜? 아니면 우리 아윤이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먹자. 항상 친구들을 만나도 너 하고 싶은 거 하자. 난 아무거나 다 괜찮다. 너무 비슷한 그래요? 타입이거든요, 제가. 근데 저보다 심한 사람은 처음 봤어요. 이렇게 막 그래요? 정도로 치자면.
심지어 제가 어느 정도까지 그랬냐면 예전에 어릴 때는 버스 타잖아요. 버스 타면 자기 내릴 때 벨 눌러야 되잖아요. 네. 그걸 못 눌렀어. 어머 어떻게? 왜? 근데 현희 씨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누르면 승객들이 깜짝 놀라고 버스 기사 아저씨도 아 여기 굳이 내려줘야 돼 이러실 것 같고 한 명인데 다음에 내려서 네. 걸어가요. 막 이런 그냥 차라리 내가 한정거장 걸어가고 말지 남들 내릴 때 남들 눌렀을 때 같이 내렸어. 그러면 프리도 본인 의견이 아니셨어요? 프리도 본인 의견이 아니셨어요? 그거 하나를 제가 결정했어요. 그거 하나는 저 혼자 결정했어요. 이렇게 뭔가 느낌이 이렇게 똑 부러질 것 같고 맞아, 맞아. 아나운서니까 똑똑할 것 같고 그런데 아니요, 그렇지 못해요. 아니구나. 약간 부모님들이 너는 큰아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한 7, 6살 때 동생은 갓난아기였는데 엄마 아버지가 그때 맞벌이를 하셨어요. 그래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동생은 내가 지켜야 된다.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항상 가장 자주 하셨던 말이 네가 동생을 지켜줘야 된다. 형제는 용감했다. 예전에 뭐 그런 영화가 있었대요. 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주입을 하시니까 동생은 내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 유치원 다닐 때였거든요. 유치원에 가면 이제 빵이랑 우유 같은 거 주잖아요. 저는 그거 안 먹고 갖고 있다가 집에 와서 동생 줬어요. 너무 착해. 네. 머리에 그게 박혀요. 남아있어요. 그래서 나는 장손, 장남이니까 나는 아파도 아프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다른 동생들을 먼저 위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게 좀 제 뇌리에 깊이 각인이 된 것 같아요. 부모님의 기대감, 어른들의 기대감. 기대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감정 중에는 긍정적인 감정이 있고 부정적인 감정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긍정적인 감정은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뭐 이런 것, 유쾌하고 이런 거라면 부정적인 감정은 화나고 속상하고 슬프고 애처롭고 애잔하고 섭섭하고 억울하고 이런 감정들이거든요. 네. 이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을 좀 하시나요?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는 많은데 표현은 단 한 번도 못해요. 단 한 번도 못해요. 안 되는데. 그럼 그거 어떻게 풀어, 스트레스를? 저는 나쁜 말을 표현 이렇게 안 하고 하는 게 되게 마음에 담아두는 거잖아요. 네. 어느 순간 이렇게 하면 내 자신이 좀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내 자신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내 자신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아빠로서의 삶, 뭐 남편으로서의 삶, 뭐 남편으로서의 삶, 뭐 남편으로서의 삶. 그것도 중요하니까.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제일 행복할 때요. 네. 예를 들어서 좀 희생을 하거나 내가 가진 걸 좀 양보해서 다른 사람들이 너무 기뻐할 때 그때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저는 그때 행복해요. 그러니까 뭐 딜레마죠, 사실. 그러니까 주로 느끼는 감정이 억울함, 슬픔, 애통함 이런 감정이 있는데 그걸 표현 못하고 그냥 내색 안 하고 지내요, 저는. 그냥 왜냐면 내 감정을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그 감정 때문에 같이 그 나쁜 감정에 휩싸일 것도 싫고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고 싶지 굳이 내 나쁜 감정 그리고 고민거리를 얘기해서 그 사람한테 같이 고민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많습니다. 네, 굉장히 많고요. 네. 인간이라면 누구나 너무나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느끼는 부정적 감정조차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것을 인정하는 게 마치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빨가벗은 것처럼 수치스러운 거예요. 네, 좀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 내가 힘들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걱정할까 봐. 네. 그러니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좀 버거울 때가 있다. 이걸 버텨나가다가는 5년 후, 10년 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종 씨 봅시다. 네. 힘들다고 하면 그분들이 걱정하죠. 그렇죠. 근데 그 걱정을 하는 거는 누구 마음입니까? 우종 씨 마음입니까? 상대의 마음입니까? 상대의 마음이죠. 그렇죠. 상대의 마음을 왜 본인이 다 떠안으려고 하십니까? 그건 그 사람 겁니다. 우종 씨의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안 좋은 마음을 느끼는 것을 본인이 다 떠안아 버리는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아이 문제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근데 오늘은 아빠가 허리가 아파서 못 안아줘. 이렇게 말하는 게 많이 어려우시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무슨 일이 생길까? 제 생각에는 딸이 크게 실망해서 엄마 아빠가 아파서 못 안아준대. 그럼 엄마랑 놀래. 이렇게 될 것 같기도 하고. 엄마랑 놀면 좋지 않아요? 그냥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제 한 20년이 흘렀어요. 네. 지금부터 20년의 세월이 흘러서 아이가 이제 한 25살 됐어요. 네. 아빠한테 아빠 나 람어기니 차 좀 사줘. 비싼 거. 비싼 거. 네. 근데 그걸 도저히 사줄 수 없는 경제 상황이에요. 정말 상상하기도 싫네요. 근데 방법은 찾아보겠죠. 방법은 찾아보겠죠. 그걸 뭐 사줄 방법이 있나? 뭐. 아빠 나 땡부르기 아니면 안 타. 땡부르기니면 안 타. 그래 알았어. 아빠가 좀 방법을 찾아볼게. 라고 얘기하고 좀 고민은 하겠죠. 우리 형돈 씨한테 네. 딸이 아빠 땡부르기니 사줘.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딸이 25살이에요. 잘하시는 거 있으시잖아요. 너무 와닿는다. 진짜 너무 웃겨. 아빠도 없는 차인데 이게 정답이긴 해. 대사 한마디 안 했는데. 대부분 아빠는 바로 저런 반응이 그치, 나오죠. 보통 나오지. 맞아. 수령을 하고 현실적으로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좀 더 그건 비싼 좀 걸 얘기해야 될 것 과하다.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이게 과하다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땡부르기니 안 사준대. 난 이제 아빠랑 얘기 안 할 거야. 엄마랑만 얘기할 거야. 이거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말 들으면 네네. 정말 절망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제 기분이 나는 아빠로서의 그 능력을 상실했구나. 약간. 제가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요. 우리 우종 씨는요. 네. 사람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을 직면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일부러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뭐든지 화를 내고 일부러 다른 사람과 등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만 인간은 언제나 타인과는 마음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입장이 다르고 언제나 생각이 다르고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파악하고 받아들이는 게 다릅니다. 다르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관계는 이 갈등을 처리해 나가고 꼬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지 그것을 지나치게 두려워서 아예 직면을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되면 내가 한번 참고 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상대방은 우종 씨가 기분 나빴던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해요. 맞아요. 네. 그러면 상대방한테 조금이라도 사인을 줘야 이 사람도 조심하거든요. 네. 근데 그 사인을 주지 않고 본인이 다 참고 내가 이 말 안 하고 한번 내가 힘든 걸로 끝내면 돼. 내가 참아버리지 뭐. 이래버리면 이 사람은 눈치채지 못한 상태에서 우종 씨를 기분 나쁘게 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보면 이 사람이 나쁜 역할을 하도록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나는 100번에 99번을 참는데 저 사람은 100번에 한 번도 안 참아주네? 그럼 나중에 억울해져요. 억울해요. 왜 나한테만 그러지? 이렇게 돼요. 억울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이 평화는 그 내면을 쭉 따라가 보면 억지로 참은 거거든요. 그쵸. 그럼 이게 마음 안에는 상당히 짐이 되고 또 스트레스가 되고 또 이것이 쌓이면 병이 나죠. 많은 부모님들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박사님, 저는 우리 아이가 언제나 행복한 아이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언제나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불가능합니다. 늘 사회에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불가능합니다. 네, 인간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희노애락을 경험합니다. 희노애락을 더하면 시기가 다를 뿐이지 A나 B나 C나 더하면 비슷합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이것을 나의 삶으로 어떻게 남길 것이냐가 사람마다 다를 뿐이지 인간의 삶에서 오는 좌절과 스트레스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언제나 행복하게 느끼게 부모가 이것을 취사 선택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꽤 오랜 기간 동안 이것을 스스로 잘 소화해내도록 내면의 힘이 길러져야 됩니다. 이 과정을 부모는 처리해주는 것이 아니라 돕는 겁니다. 이 과정을. 자, 그래서 아이가 만 24개월 미만에는 웬만한 건 다 들어주는 게 맞습니다. 왜? 24개월 미만의 아이들이 표현하는 것들은
대개 생존과 생명 유지에 필요한 것들을 많이 표현하기 때문에 대체로 들어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아이한테 필요한 것도 달라지고 그때그때 무엇이 더 중요한 것도 달라집니다. 지금 우종 씨 아이 나이가 몇 살이죠? 만으로? 43개월이요. 네, 그러면 43개월이면 이때 이 나이에 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조절을 배우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옳고 그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굴러가는 기본 원칙과 기준을 조금씩 배워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도 있고 어쩔 수 없는 일도 있다는 걸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살아가는데 어떨 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근데 한계 없이 키우시는 거예요, 지금. 한계 없이. 네, 사랑은 하지만. 지금 우종이 형이 애를 망치고 있군요. 저게요. 망치다니요. 근데 나중에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 맞아. 애기가. 맞아. 학교까지 쫓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아이가 네, 사회생활 할 때. 그 불행을 부모가 결정해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행복을 부모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그것을 잘 처리해 나가야 되는데 아이가 25인데 땡보르기니를 사달라. 그건 안 되지. 네가 만약에 이동하는데 자동차가 필요하면 알바를 해서 돈을 모아서 네가 사거라. 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 아이가 스스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떨 땐 한계도 받아들이고 체념할 건 체념하고 현실에서 단단하게 딛고 가장 타당하게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들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 없이 키우면 아이가 어떻게 되냐면 기어이 하려고 합니다. 언제나 한계 없이 크면 기어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걸 기어이 얻으려는 마음이 생긴다면 잘못하면 집착이 생깁니다. 이 한계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를 사랑해도 이 세상에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게 있는 거란다. 하는 수 없지만 어쩔 수 없단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를 너무 한계 없이 사랑만 주시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우종 씨가 오냐오냐 하는 아빠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조그만 아이와도 갈등이 생기는 것이 두려워서 내가 싫다라고 두렵죠. 거절을 하면 사이가 나빠지면 어떡하나. 사실 그런 상황에서는 아빠는 언제나 널 사랑하지만 이 행동은 안 되는 거야. 이건 받아줄 수 없어. 이렇게 말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애가 이해를 하나요, 그거를? 그럼요. 이해하죠. 5살. 그럼요. 이해합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플 때는 아빠가 너를 하루 이틀 키우는 게 아니잖아. 그런 걸 이해를 하나요? 그럼요. 오늘 너를 안아주면 아빠가 허리가 굉장히 많이 아파질 것 같아. 그래서 안아는 주고 싶지만 오늘은 안 되겠다. 그 대신에 안아줄 수는 없는데 너 그냥 여기 땅에 서 내가 꼭 안아줄게. 꽉 안아주고. 그럼 이게 뭐야 그래요? 네, 그래도 이게 뭐야? 이건 누구 감정이에요? 딸 감정. 걔 거죠. 그거를 본인이 책임지려 하시면 안 돼요. 떠안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화내게 냅둬야 돼. 네, 그 감정을 펼치고 스스로 그 감정을 좀 진정하는 것도 겪어나가야지. 아이가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것조차를 아빠는 보는 게 힘든 거예요. 내가 이 아이의 감정까지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 감정의 주인은 아이의 몫입니다. 이게 참 쉽지 않지. 어려운 것 같아요. 내 아이니까.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또 없기 때문에. 제가 쭉 우리 우종 씨 말씀을 들으면서요. 어린 우종이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떠올랐어요. 지금 우종 씨 마음 안에 있는 어린 우종이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종아, 우종아, 이 세상에 틀린 감정은 없어. 감정은 언제나 옳은 거야. 인간은 언제나 희와 낭만 있는 게 아니야. 부정적인 감정이 나쁘고 가치 없는 거라고 그 누가 말해? 희노애락은 다 소중한 거야. 정말 모범적이고 꾹 참고 성실하고 책임감이 많았던 아들. 고맙다. 걱정 안 끼쳤던 아들. 대견하다. 그러나 이제는
너의 감정을 잘 들여다보면서 너의 마음을 편안하게 표현해봐.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우종이도 사람들은 여전히 너를 가깝게 대하고 좋아할 거야. 걱정하지 마라. 너는 좋은 사람이야. 마음을 참느라고 힘들었네. 이제 안 그래도 돼.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맞습니다. 뭐 오 박사님 말씀처럼 감정 표현하는 것도 훈련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것도 연습량이 늘면 예, 몸에도 붙을 거예요. 예. 아니 왜냐면은 진짜 홍현 씨도 처음에 못했어. 아예 못했어요 정말. 오죽했으면 홍현 씨가 환불 같은 거를 못하는 경우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이렇게 가서 환불을 해다 주는 경우도 있었는데 점점 하니까 잠들기 전에 모습이 되게 평화로워 보이더라고요. 그 마음을 다 털고 그래. 자버리니까. 이건 연습하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